감사합니다. 다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죠? 저도 아침부터 오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 좀 전에 뭐 가지 모임 이런 거 했나요? 가지치기 아니고 가지 모임이죠. 가지 모임 맞죠? 가지 모임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소그룹 모임 같은데 그 하시는 시간 얼마나 했어요? 그 시간을? 1시간 반. 그죠? 친구 머리 이쁘다. 너 머리 이쁘다. 친구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초1 아니잖아. 초일이라고? 아니잖아. 그래 뻥치셔도 적당히 쳐야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늘 함께 나눌 건데 SNS 눈인사인데 딴 것보다 오늘 이거예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 근데 들어봐. 내가 좀 전에 1시간 반 또 했어요. 교사 특강. 나 오늘 3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시간만 끝나고 잠시 쉬고 1시간 반 또 해야 된다. 여러분이 힘들까요? 내가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들지. 다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인생 같이 좀 잘 이겨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함께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써있죠? 예, 이런 거고, 예,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행전 17장 16절. 아무튼 이런 말씀인데, 우선은 제가 웬만하면은 1시간 반은 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1시간 반은 안 채우도록 할게요. 우선 내가 힘들어서 1시간 반 못 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너무 일찍 끝내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좀 할게요. 우선은 보면은 이게 내 이름이에요. 뭐라 써있죠? 다시 뭐라고요? 나도움이 본명이에요. 다들 물어봐요. 이름이 본명이냐 가명이냐 진짜냐? 진짜입니다. 내가 지었겠습니까? 이름이 굳이 이름을 내가 나도움을 짓겠습니까? 내 이름도 특이한데 우선 내 이름은 누가 지었냐?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지었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나만 이름 특이한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과 이름 특이한 친구 있어요? 이름 특이한 친구? 뭐 어떤 이름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막 그러던데 황금길 뭐 이것도 여기 이름 특이한 친구 없어요? 이름 특이한 친구? 나 엄청 특이하다 이름. 다 그냥 노멀 하십니까? 노래가? 아니 이름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 이름도 특이한데 동생 이름도 특이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동생 이름이 나 보호. 다시 뭐라고요? 나 보호. 보호. 그래서 걔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어요. 자연보호 진짜 어이없어. 어이없잖아. 특히 나 초딩 때 어떻게 놀림받았는지 지금 초딩 때 이랬는데 별명이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안도움. 도움이 안 된다. 안도움, 노도움, 도움이 안 된다. 칠판에 헬프미 엄청 적어놔서 힘들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노답. 그래서 어릴 때는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짜증나게 해가지고. 왜냐면 봐봐. 그 애들은 나를 놀리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지만 나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학폭당하는 느낌입니다. 학폭.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얼굴은 까먹어도 우리 친구들 SNS 하십니까? SNS? 오늘 제목이 SNS인데 어떤 SNS 많이 해요? 인스타. 그리고 그러니까 안 해요? 페북도 하고 유튜브도 안 해요? 아무튼 스레드 요즘에 안 합니까? 스레드 이런 것도 다 SNS인데 그런 SNS에 내 이름 치면 나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요? 다시 봐봐. SNS 있잖아. 유튜브, 인스타, 뭐 페이스북, 틱톡 어디든 내 이름 치면 나밖에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했더니 저번에 어떤 애가 의정부 사는 아이인데 새벽에 연락 와서 새벽에 뭐라는 줄 알아? 헐 대박 진짜네? 뻥친 줄 알았대. 그냥 말장난인 줄 알았대요. 진짜예요. 나중에 쳐보세요. 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감사한 개이득이 있는데 아무튼 소개할 때 이름 말고도 아까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죠? 학교에 교회를 세워간다. 그리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써있죠? 우리 친구들 동참을 좀 잘해주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네, 가능한 빨리 끝낼 테니까 자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제 최근 여러 지역들 다 있는 근황이에요. 이러고 삽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어요? 지역. 천안. 친구. 계룡. 계룡 가깝군요. 계룡. 그리고 어디? 포항 멀리서 왔어. 박수. 혹시 나 포항보다 더 멀리서 왔다 있습니까? 포항에서 더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포항보다 멀리서 온 분도 있습니까? 한 2시간 걸렸을 것 같은데? 2-3시간? 없어요? 오케이. 봐봐. 그럼 봐보세요. 지금 계룡, 천안, 포항 말고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 부천.
태안도 있어, 태안. 그리고 춘천? 춘천. 강원도 춘천. 그리고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요? 그러니까 전라도. 본인이 사는지 잘 모르나 봐요. 아무튼 전라도 경기도 둘 다 있으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다 오신? 어디요? 어디 왔다고요? 케냐? 케냐요? 아프리카? 미안해. 네, 말씀하세요. 브라질. 진짜 브라질이에요? 아니래요? 네, 아니래요. 개그 뻥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 월화수목 일정 한번 혹시 물어볼게요. 저번 주 우리 친구들 월화수목에 어디 있었어요? 거기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 동네? 타지 안 갔죠? 저 저번 주에 어떤 일정이었냐? 저번 주 월요일이 완도. 뭐라고요? 완도 몰라? 전라남도 완도. 밑에 있는 섬.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 소환도. 그러니까 완도 배 타고 1시간 들어가는 섬.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보길도라고 완도에서 30분 들어가는 섬.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 제주도 배 타고. 네, 배 타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 대구 찍고 경주 갔다가 서울 갔다가 토요일 날 집에 내려왔어요. 집이 어디? 전주. 집이 어디라고요? 전주가 집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게 뭐냐?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오늘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SNS 얘기 할 거 아니에요. SNS 그 얘기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운영하는 어떤 계정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움닫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움닫기라는 게 여러 가지 좀 팔로워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면 이런 겁니다. 우리 결국 SNS를 할 건데 SNS를 좀 통계를 보면 어떤 얘기 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봐보세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앱, 어플. 그러니까 SNS 관련해서 카카오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맞아, 그거 다 있어요. 맞아. 또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 다 맞는데 우선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뭘 많이 쓸까요? 가장 맞아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쓴대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처럼 등등등 쓰는데, 근데 이게 있습니다. 그럼 봐봐, 어떤 거 물어볼 거는, 그러면은 다들 쓰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데 그 중에 1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10대들이 다 많이 써요. 다 많이 쓰죠. 근데 똑같이 10대들도 유튜브를 많이 쓴대요. 근데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어른들, 50대 어른들은 뭘 많이 쓸까요? 싸이월드 안 써. 저도 안 써. 싸이월드. 뭘 많이 쓸까요? 카카오 스토리 장난하십니까? 어이가 없네. 야, 50대도 어른이고 사람이야. 너희 비슷해요. 무슨 말이다? 이분들도 뭐 많이 쓴다고? 유튜브 많이 쓴다. 근데 그중에 뭐가 있어요? 카카오 택시 기사요. 엄청나죠? 이 말은 우리 50대가 다 카카오 택시를 운전하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플을 많이 안 쓰신다는 통계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대가 다 택시 기사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어른들이 많이 쓰는 게 드물다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SNS 많이 얘기할 때 특히 이게 미디어인데, SNS가 우리가 많이 뭘 말했냐? 미디어는 뭔가, 특히 미디어가 미디어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동영상, 사진.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파피루스 아십니까? 양피지? 옛날엔 그게 있었고 돌에 새겨가지고 시간 일러 종이. 지금 뭐죠? 이런 다양한 이런 거 다 SNS 다 이게 다 미디어인데, TV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보세요. 그럼 미디어가 악할까요? 악하지 않을까요? 미디어. 잘 몰라요? 그 생각이 나름이겠죠. 근데 원래 예전에는 미디어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뭘 많이 했냐?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 안 들어봤어요? 금식. 금식은 알아요? 금식이 뭐야? 안 먹는 거야. 그 미디어 금식은 뭐야? 미디어를 안 먹는 거야? 미안해요. 애들이 반응 이상하네. 아무튼 미디어 금식이 뭐겠습니까? SNS를 안 하는 걸 말해요. 영상을 안 보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하고, 이런 게 미디어 금식이어서, 우리가 혹시 사순절 같은 거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가 부활을 기념하는 그 3월달 중에 많이 있는, 그때 많이 했었어요. 한 달 동안 미디어 금식을. 지금 들어봤더니 우리 친구들 맞아. 핸드폰 지금 갖고 있어? 핸드폰 갖고 있지 않아요? 뺏겼어요. 뺏긴 거야. 왜 뺏겼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처럼 이 미디어 금식은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내내 뺏기는 느낌이에요. 한 달 내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더러워요. 한 달 내내인데 우리 친구들 2박 3일도 힘든데, 그죠? 좋아요? 기분이? 행복해요? 그 말 들어봤습니다. 어떤 거 들었으면은 우리 친구들 지금 방에 시계가 없다면서. 그래서 어떤 느낌?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시계도 멈춰 있다면서요. 시계도. 밤에 어둡고 물빛도 안 들어오고
없고 시계도 없어서 어때? 지옥에 온 거 같아? 어둠 속에 지옥이야? 들리는 내 삶이 지옥이야?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해야 된다. 그만큼 미디어가 악하다는 전제 가운데 물론 우리가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음식이든 게임이든 뭐든 과하면 문제이긴 한데 뭐 사실 미디어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도구인데 봐보세요. 칼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칼이 약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칼이야 칼? 칼이 약해요? 칼은 그냥 도구잖아. 근데 이 칼을 강도가 잡으면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살인자가 칼을 잡으면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요리사가 잡으면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엄마가 잡으면 엄마가 잡으면 뭐야? 엄마가 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 알죠? 우리가 하기 나름이야. 하나 질문할게. 어떤 거 질문이면은 우리 혹시 나 엄마 아빠한테 한 대도 안 맞아봤다 있습니까? 나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한 대도 안 맞아봤다. 봐봐, 애들이 하는 말 거짓말이래. 어떻게 한 대도 안 맞았어, 친구? 막 찔리거나 이런 거 아니지? 엄마 아빠 계시죠? 미안해. 얼굴에 왜? 너무하네. 아니 왜 그래? 엄마 내가 죽게 한 거 아니잖아. 건강하시죠? 근데 왜 한 번도 안 맞아봤어? 너무 착해서? 아니면은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 너 이렇게 그냥 안 되잖아. 너 또 친구 몇 학년이에요? 고2? 중2? 너는? 중1? 끌려갈 수도 있어. 아무튼 저기 끝에 아까 한 대도 안 맞은 친구.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중1. 어떻게 한 대도 안 맞아봤어? 모르겠어? 한번 보고 생각해봐.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있어 없어? 와, 좋은 부모님이에요. 다 맞아봤죠? 거의 100명 중에 지금 거의 98명은 맞아본 거잖아. 기분이 어때요? 행복해요? 맞으면서 내가 회개해야지. 맞으면서 나는 잘못 살아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 나는 아빠한테 한 대도 안 맞아봤어요. 아빠한테 한 대도 안 맞아봤어. 아빠한테. 왜요? 아빠가 좋은 분이라. 근데 엄마한테 미친 듯이 맞았어요. 엄마한테 빗자루 부러졌어. 말하세요, 친구. 너 안 맞았던 거예요? 안 맞아봤어요? 박수. 네, 좋은 부모님이네.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자식을 때리지 마요. 알겠죠? 때리면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디어 자체는 악한 게 아니다. 다만 미디어를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데 어떤 얘기할 거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아이를 만났는데 어디서? 수원에서 만났어요. 수원에서 만났는데 내가 질문했어요. 왜냐면 만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보면은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 혹시 나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다. 교회 다닌다. 모태신앙. 내려오세요. 그럼 반대로 나는 혼자나 부모님 믿지 않는다. 혹시 있으세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해. 내려오세요. 너무 귀한 친구들인 거예요. 왜냐면 안 믿는 분위기에도 믿는 게 엄청난 믿음인 건데 이 말씀 드리면은 이 아이도 수원에서 만났는데 질문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태신앙이 아니래요. 믿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근데 혹시 물어볼게요. 금방 나 교회 혼자 다닌다는 친구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계기. 아직 안 믿어요? 계기가 뭐야? 예수님 믿게 된 계기. 손 든 친구들 중에 나 혼자 다닌다 또는 가족이 믿지 않는다는 친구들 중에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친구. 그리고 어떤 계기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꼬셔서. 그 다음에 왜? 말해주세요, 친구. 문상 받으려고. 맞아요. 박수. 그럴 수 있지. 문상 받으려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 있었다. 어떤 친구 또 뭐 때문에 나왔어요, 교회? 말해보세요, 친구. 친구 때문에? 친구가 뭐라고? 와, 유치원 선생님이 낚았어요? 그 어릴 때? 대단하시다. 그리고 한 명 더 있던 것 같아, 한 명. 어떻게 믿게 됐어요? 추천, 누구 추천? 집사님 추천? 어떤 집사님인데? 신기하네. 와,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분은? 친분이 있었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신기하네. 집사님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날 텐데 친분이 있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왜 이러면은 이 아이한테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했더니 대부분 맞아. 친구 따라서 문상 받으려고, 그지? 지인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요?
유튜브 보다가 예수 믿었다고, 유튜브. 유튜브를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교회에 나가게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더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친구 데리고 와서 뭐 문상 준다고 뭐 행사하니까 수련회 그게 맞는데 얘는 뭘 보다가 은혜 받고 돌아왔다고요? 유튜브 보다가. 이게 요즘 일이다. 요즘에 SNS 보다가 믿게 된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 얘기하면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기독교 유튜버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기독교 유튜버 중에? 나 말고 우선. 또 누가 있어? 누구? 조충현.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유튜버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작은 엄마 있어? 작은 엄마 유튜브에? 아무튼 봐봐 알았어. 누가 있으면은 혹시 이분 알아? 이 친구 알아요? 허니의 일상이라고 잘생긴 전도사 아십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5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50만 명. 유튜브도 15만 명 넘을걸? 어쨌든 뭔지 알죠? 인플루언서예요. 이미 뷰티 인플루언서 같은 걸 유명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뭐로 떴다? 전도사의 브이로그. 여러분 주일날 전도사님 일상이 궁금합니까?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데 얘가 올린 영상을 100만 명이 봤어요. 뭐라고요? 100만 명이 봤어요. 어떤 영상을? 전도사님 브이로그를. 그래서 재밌는 게 안 믿는 애들이 먼저 친구들한테 물어보더래. 안 믿는 친구들이 야, 너 이분 봤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니네 교회 가면 이런 분 있어? 야, 니네 교회 가면 이런 전도사님 있냐고. 애들이 하는 말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거절하는데 근데 뭐가 있냐? 이 영상들 중에 이런 댓글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정말 영상 엄청 인상 깊은 기억인데 뭔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게요. 내가 24년 동안 흔들림 없는 무교였는데 처음으로 종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왜?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뭔지 알죠? 또 뭐가 써있어요? 무교이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런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잘생기셨어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싶다 또는 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엄청난 격찬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최소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궁금하다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감사한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충분히 애들이 사실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있어요? 어때요? 다 기독교 좋아해요? 싫어해요? 친구들 중에 관심이 없거나 그냥 하도 뉴스를 많이 봐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많거든요. 개독교, 또라이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안구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안구 정화, 영혼의 정화 하면서 한번 가볼까 이런 최소한 마음 드는 게 어딥니까? 물론 이게 단순히 뭐라고 하냐 약간 외모 지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상당히 뭐라고요? 이런 거에 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기도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걸 지은지 아십니까? 우선 내가 질문할게요. 어떤 질문이면은 우리 친구 MBTI 물어볼게. MBTI. 나 뒤에가 J다. 뒤에가 J다. 내려주세요. 나 뒤에가 P다. 역시 대박. 와, 내려주세요. 왜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 말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MBTI 유형이 J래요. 뭔지 알죠? 교회는 응답을 받으면 바로 질러야 돼요. 필이 꽂히면 하나님 뜻이라 막 해. J들은 답이 안 나와. 왜? 난 내 안에 설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설득이 안 되는데 안 하면은 알지. 괜히 내가 하나님 어떤 뜻을 어긴 것 같고 막 이런 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예전에 내가 우선 저도 P입니다. 그래서 SNS도 눈이라도 엄청난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타자로 SNS를 잘못 치면 눈을 써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더니 눈이. 근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SNS가 창구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된다. 괜찮죠? 안경 같은 역할이다. 나쁘지 않습니까?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 얘기하면은 내가 P거든요. P다 보니까 어떻게 있었냐. 내가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J들은 내가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간다 쳐요. 제주도. 그럼 어떤 계획을 하겠습니까? 여행 가기 전에 이미 비행기를 몇 달 전부터 끊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양한 계획을 해요. 알죠? 근데 P들은 어때요? 그냥 가요.
계획이 없어. 내가 예전에 홍콩을 남자 5명이 간 적이 있어요. 홍콩을. 그러니까 홍콩을 남자 5명이 간 적이 있어요. 4박 5일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만 끊었어요. 뭐라고요? 비행기만 끊었어. 비행기만 끊고 갔는데 가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망했어. 홍콩은 숙소가 살인적인 숙소비예요. 그러니까 칼로 막 찌르고 죽여도 모를 것 같은 숙소. 그런 숙소가 10만 원이 넘어. 이름은 호텔인데 호텔이 아니야. 여기 거기 내가 볼 때 노숙자가 살 것 같은 공간인데 거기가 1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가서 알았다. 가서 알았다. 망했다. 망했다. 제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 망했어요. 죽을 뻔했어. 갈 곳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급하게 막 알아보는데 노답이야. 아니 사람이 잘 많은 수가 1박에 20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살아? 돈이 우리가 많이 안 가져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나마 에어비앤비로 빌려서 4박을 개고생하다가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산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흔에 격분하여. 이게 어떤 얘기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원래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된 바울이 어딜 가게 되면요. 아덴이 어디면 아테네 알죠? 아테네 그리스. 들어봤죠? 그리스 아테네에 간 거예요. 그 옛날에 갔는데 뭘 보게 됐냐? 써 있는 것처럼 그곳에 우상의 숫자가 엄청 대따 많은 걸 보게 된 거예요. 대따 많다. 허벌나게 많다. 왜? 그때는 알다시피 다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을 믿지만 그때 당시 그리스인들은 알고 있는 로마 신화처럼 엄청 많은 신을 믿었던 것처럼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걸 보게 됐고 어떻게 됐어요? 빡쳤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빡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빡쳤지만 뭐라 말합니까? 이 나쁜 새끼들이라 말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뭐라고요? 너희가 모든 일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런 칭찬 같은 말을 해요. 사실 마음으로는 정말 빡쳐갖고 이 나쁜 새끼를 하고 싶은 마음 들지만 화낸다고 듣겠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데 화낸다고 듣겠냐고.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너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정교심이 많다고 말하면서 뭐라 말하냐? 결국은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신들이 믿었으니까 뭐 알고 있는 제우스, 뭐 포세이돈 엄청 많잖아요. 알죠? 그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신상이 있지만 혹시나 우리가 몰랐던 신이 빡칠까봐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신들이 빡칠까봐 뭘 만들어서 써있죠? 잘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신상까지 또 신상까지 모르지 어쨌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해서 그에게 거론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신기하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 얘기하냐? 어쩌면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때로는 화와 짜증냄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SNS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우선 아까 좀 전에 그 최진원 전도사라 말하는 그 잘생긴 전도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잘생긴 분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신 분. 누구냐? 종리시 차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 최근에 어떤 거 영상이 있냐? 교회 앞에서 노숙자 분장을 하고 뭐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설교 앞에 서서 자기가 설교하는 겁니다. 앞에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었네?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알게 되면서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도를 전하는 알죠? 이단 알죠?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이 어떤 크리스마스 때인가 사순절 그때인가 관련해가지고 사순절 그때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서 메고 가보기도 하고 또 재밌는 컨텐츠를 통해서 결국 다양하게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좀 요즘 세대 사람들에 맞게 좀 전할 외를 쓰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원래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분 제가 친한 분인데 사실 자기는 유튜브는 사역이 아니야. 유튜브로는 목회가 안 되라고 생각했던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유튜브로 무슨 사역을 해? 유튜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했던 분이었는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도 거의 팔로워가 5만 명이 넘고 그 외에도 엄청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걸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됐는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분의 올리는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줄 거 아닙니까? 댓글이 상당히 좀 감동이 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나는 무교지만 오늘 보면서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전도사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가운데 보면 이런 거 써있잖아요. 저는 불교 신자지만 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또 가운데 밑에 보면 뭐 써있습니까? 나는 종교가 없지만 영상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 것 같다 라든지 또 맨 오른쪽에 끝에 위에 보면 뭐라 써있습니까? 자기는 반백년, 50년 정도 불교도인데 오히려 이 영상 보면서 뭔가 경외감을 느꼈다. 이런 전도사라면은 뭔가 좀 자기가 와닿는다라든지 자기가 타 종교고 기독교 안 좋아하지만 와, 이 전도사님 계신 곳은 신자들 행복하겠다라든지 막 눈물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사람들 기독교를 안 좋아하거나 안 좋은 시각들이 많아요. 또라이, 미친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분이 올린 영상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덤픽이라는 게 제 개인 계정입니다. 나dom치면 나오는 거기에 예전에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유관순 관련된 영화 중에 한거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유관순 관련된 영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진 않겠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영화는 완전 대놓고 막 신앙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관순 자체가 원래 믿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아 올렸더니 그래도 막 도달이 몇만 명이 되기도 하고 또 조정석 아시죠? 조정석 이분 같은 경우도 믿는 분이신데 이거 올렸더니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이분 어디 교회 다니냐, 교회 가자 이런 거 올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조회수가 54만 명. 얼마가 봤다고요? 54만 명. 그 외에도 어떤 분이 개종 위기라고, 자기 개종할 것 같다고, 나 교회 다닐까봐 막 정말 미안한데 저기 어디냐고, 저 교회 어디냐 이런 댓글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석을 좋아하고 누구야 조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르는 노래 들어봤더니 그래도 뭔가 좋은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고백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신천지 그때 그 관련된 거 올리면서 신천지 약간 까듯이 올리면서 반대로 뭐 올렸냐 그때 대구 교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올렸더니 댓글들이 좋아요. 뭐라 달리냐 이게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지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다 말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어떤 분은 나 감동받았어 역시 사이비아는 클래스가 다르네라든지 와 감동이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조회만 17,000개가 눌린 거고 도달로는 엄청 많이 눌린 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이면은 원래 미국에서 17년 단임 목회했던 목사님이 있는 거야. 17년째.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3,000짜리 김치찌개집. 맛있겠죠. 근데 이분이 하는 게 예전에 어떤 곳이면은 혹시 유퀴즈 봤습니까? 유퀴즈? 유퀴즈 알죠? 유재석이 하는 유퀴즈에 그 웬 신부님이 나와서 저기 서울 성북구 쪽에 똑같은 이 김치찌개집을 하세요. 그거 체인점이거든요. 같은 거. 한 신부님이 어떤 거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단돈 얼마가 없어서 한 끼를 못 먹거나 죽기도 한다는 거 듣고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정릉 쪽에 거기다가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지금 그걸 보고 이분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직접 찾아오셔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만나서 허락받고 지금 불광동 쪽 서울 거기서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이대 쪽에 서울대 쪽에 제주도에도 이 식당이 있거든요. 이분이 어쨌든 목사님인데 그 목사 어떻게 보면 일을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오셔서 하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는데 이런 댓글 다는 거예요. 와, 저 김치찌개집이 교회다. 뭐라고요? 저 김치찌개집이 교회다. 와, 나도 저런 사람인 것 같다.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 말하냐? 와, 처음으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기독교인에게 진정한 존경을 느꼈다고. 사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뭘 전할 거예요? 단순히 예수 천당 불린 지옥만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물론 그게 통했던 시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통하잖아요. 이제는 뭔가 감동을 줘야 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살지? 저들은 먼 길래 왜 저런 누가 볼 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지? 와, 뭔가 다르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보여야 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을 통해서 어떤 분이 뭐라 말해요? 안 믿는 분인데 인생 처음으로 기독교인에게 존경심이 들었다는 너무 감사한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다 이런 고백들 어떤 분은 회개했다 말하기도 하고 참 다양한 분들이 그분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런 채널을 운영함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 불특정 다수들에게 그게 장점 아닙니까? SNS라는 게 내 친구만 내가 아는 지인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분들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다양한 분들에게 뭔가 궁금증과 감동과 도전을 주게 만드는 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 친구가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목사가 있어요. 친구 중에. 배그 알죠? 근데 이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 짧은 영상인데 이제 배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나오나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는 사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뒷받치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한 절반 이상을 살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것을 진짜 하나님 믿고 깨닫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치료 깨닫는 게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뭔가 이것이 부모님들도 사랑이 없는 자리고 우리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오! 시험이가 그거 왜 못하지? 예수님 세요! 재밌죠? 한번 재밌죠?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는 사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뒷받치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한 절반 이상을 살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것을 진짜 하나님 믿는 깨닫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치료 깨닫는 게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뭔가 이것이 부모님들도 사랑이 없는 자리고 우리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오! 시험이가 그거 왜 못하지? 예수님 세요! 웃자고 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영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으면은 잠깐 넘기셨으면 좋겠는데 예. 천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이런 책이 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일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래 상위 1%가 아니에요. 나는 뭐 그 정도가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그냥 배틀 때문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못 이겨요. 전혀 다른 판의 싸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모두가 1% 되기 어려워요. 이미 내가 1%나 0.1%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볼 때 그런 존재를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고백인데 뭐라 말하면은 우리가 특정 한 분야에서 1%, 그러니까 1% 되게 어렵지만 어떤 분야에서 한 15%, 25%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면은 한 25% 안에 든대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같이 합병하고 조합을 하면 오히려 나는 다양한 분야가 잘할 수 있는 융합 부분 전문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구 중에 전도사인데 제가 느낄 때는 노래는 잘했던 친구예요. 노래를. 근데 전도사인데 노래 잘하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노래 잘하는 전도사님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뭘 하게 됐다고요? 농사를. 본인 꿈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동생이 갑자기 책을 읽더니 하는 말이 오빠가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서 뭔 개소리냐고 했더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아빠를 설득해가지고 땅을 사버린 거예요. 땅을 대출받아가지고 너 지금 안 가면은 날라간다 그래가지고 울며 거저먹기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누가? 제 친구가 전도사인데 자기 인생은 망했구나.
끝났구나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너목보에 나와서 너목보에 너의 목소리가 보였나? 그거 나왔어요. 뭐로 나온지 아십니까? 정읍조성모 노래하는 농부 그런 거 나와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정읍조성모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SNS도 잘해. 나 때문에 내가 알려줘가지고 걔가 6개월 만에 페이스북 10만 명 만들고 6개월 만에 10만 명 인스타그램 만들었어요. 지금 유튜브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읍조성모로 정읍을 대표하는 알죠? 홍보대사가 되고 그 외에도 SNS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어제도 강의하고 가고 딴 데서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의 분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노래 잘해봤자 나보다 더 이상 너무 많아요. 하지만 노래도 잘하지만 내가 농사도 지어 SNS도 잘해.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은 하나로는 넘버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는 잘 하는데 연결을 시켰더니 생각지 않게 신기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아는 분도 의대 나오신 분인데 그 의대 나오면 뭐가 돼야 되죠? 의사가 돼야 되죠. 근데 의사가 안 되고 갑자기 생뚱맞게 전혀 다른 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했는데 의사가 안 되고 다른 거 공부하더니 지금 뭐 된지 아십니까? SNS도 운영하시고 지금 융합 부분 전문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김미경 아줌마 아십니까? 김미경 강사님이라고 그 거의 50대 후반 되시는 아줌마신데 한국에서 150만 명이 넘는 팔로워 갖고 있는 유튜버가 계세요. 김미경 TV라고. 그분이 코로나 때 엄청 어려웠어요. 원래 직원이 한 20명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원래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강의를 가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루는 직원이 와서 이런 말 하더래요. 대표님, 저희가 다음 달에 직원들 월급도 돈이 없어요. 월급 줄 돈이 없어요. 거의 망한 거잖아요. 그때 이분이 금방 말했던 그 교수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서 자립해가지고 엄청 이제 다시 성장하셨거든요. 김미경 아줌마가. 근데 그 교수님이 정지훈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그분이 어떤 거 하시면은 의대 나오신 분인데 카카오 관련해서 이사도 하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귀한 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결국은 나 혼자로는 부족해요. 나는 모든 분야의 넘버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면은 나는 의도치 않게 독특한 분야의 전문가 될 수 있다. 어떤 융합 부분에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저는 말했잖아요. 뭐라 써있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살아가는데 결국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안 가본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북한 빼고 다 가봤는데 그 중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드리면은 왼쪽에 보이는 학교는 왼쪽 위에 대전 학교 중에 하나였고 오른쪽 위에는 청주 왼쪽 밑에는 어디냐? 혹시 일반적으로 땅끝 하면 어디야? 땅끝 다시 어디라고? 땅끝이 어디라고요? 해남에 있는 학교 갔다 왔고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에 보이는 학교 전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다녀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1년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는데 내가 그것도 1년 내내 해야지 뭐 한 10,000명, 20,000명 만날까? 그러니까 1년 내내 다녀야지 10,000명, 20,000명 만날까 생각한다면은 내가 SNS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짧은 순간에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년을 다녀야지 1년 360을 쎄 빠지게 다녀야지 10,000명, 20,000명을 만날까 말까 한 인생이면은 한 1년 동안에 내가 불과 SNS 통해서 짧은 한 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한테 도달이 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운영하는 계정들 중에 유튜브도 있고 나도 계정도 있어요. 치면 다 나오거든요. 보면은 다 엄청 많은 계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인스타그램은 한 19,000명 되고 유튜브도 한 20,000명 가까이 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하면서 뭘 느끼면은 여전히 유튜브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여전히 이런 걸 통해서 안 믿는 또는 다양한 분들한테 뭔가 도달이 돼요. 근데 여전히 저는 뭘 잊지 않으려고 하면요.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에 만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들이 물론 나를 알아봐 주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그들과 만날 때랑 그냥 막연하게 SNS를 만날 때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저는 물론 둘 다 쓰죠. SNS든 직접 만나 다 쓰는데 그들과 만나면서 계속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제는 제가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처음에 혼자 다녔죠. 혼자. 하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만났던 중고딩이 그때 만났던 10대가 평생 10대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산 지가 10년이 넘어요. 이런 삶 이거 자체만 10년이 넘어요. 청소년 생각하는 건 거의 더 오래됐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애들 물어봐요. 청년들한테 이제 청년된 친구들한테 그럼 애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를 던지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 혹시 이거 들어봤습니까?
네일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일로가 보면은 코레일 들어봤어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그 한국철도공사에서 여름 겨울마다 기차를 한 주 동안 무제한 탈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거의 10년 넘게 이어지는 상품이 이게 하나인데, 이게 여름 겨울마다 방학 때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거의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여름 겨울 방학 때만 쓸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친구랑 대화,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하면, 도움아, 이런 네일로라는 게 있다. 이게 코레일에서 만든 여행 상품인데, 우리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섞자. 그리고 원래 아이 네일로를 어이 네일로로 바꿔가지고 4명이 주님의 일로 떠난 여행이라는 의미도 있고, 4명의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청소년들을 만나 함께 로드를 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결국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소년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어가게 됐어요.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저번 주에 완도, 보길도, 서안도 갔다 온 것도 그런 여행 중에 일환이에요. 원래는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차로 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다가, 이번 청년들이 이번에는 기차로 갈 수 없는 곳들을 가자, 기차로 갈 수 없는 곳들을 가자고 했던 것이 섬이어서 이번에 갔다 온 건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등하교 시간에 뭐 주기도 하고 같이 예배도 했지만 애들이 뭘 주재요. 그래서 뭘 줄까 했더니 애들이 돈이 있지는 않으니까 다들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뭐냐면 응원카드라는 건데, 그냥 이런 좋은 문구, 그러니까 백지에 좋은 문구 있는 걸 주는 거였어요. 어디서? 모임 때나 등하교일 시간에 주는 건데, 처음 애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왜 찌라시인 줄 알까? 근데 돌렸더니 뭐가 써있냐? 좋은 문구만 적혀 있는 겁니다. 뭐 걱정 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뭐 넌 소중해 등등등. 받고 원래는 짜증냈던 아이가 씩 웃고 들어가고, 반에 들어가서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는데 이분들 뭐야? 난 무슨 학원 간 건지 알았는데 대박, 우리 응원하러 오고, 이런 말도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순간 애들이 막 와서 받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걸 SNS에 올리더라고요. SNS에. 그리고 신기했어요. 이게 별것도 아니고 왜 올릴까 하다가 이후에 아는 디자인하는 친구한테, 야 이런 걸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별것도 아닌 거를.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를 좀 개량해서 그림을 네가 넣어주고 내가 문구를 정해볼게 했더니, 이 친구가 만들어준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어 충분히. 다시 뭐라고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걸 라임인 거 아시죠? 리을자 빠진 거 아닌 거 아시죠? 라임이에요. 무슨 말이죠?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아는 선생님이 만든 말이었는데, 이 똑같은 말을 제가 제주도 가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이거 근데 받자마자 3명이 우는 거예요. 받자마자 3명이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 이게 좋은 말은 맞지만 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울리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울어 하면서 만들었겠습니까? 엘리멘탈 보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만든 건데 보고 울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면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는데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죽하면 울겠냐 마음이 들었는데, 이 받은 아이가 이 뒷면이 백지라고 했잖아요. 백지. 이 받은 뒷면 백지에다가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를 주는지 알았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누굴 주는지 아십니까? 전 남친을 주는 거야. 뭐라고요? 전 남자친구를 주는 거야. 뒤에 쪽지 써가지고 뭐 하자는 거지? 다시 연애가 회복됐어요. 뭐라고요? 연애가 회복된 거. 기가 막히죠. 왜? 내가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둘이 연애하라고, 회복되라고. 그런 감사한 은혜가 있었고, 이외에는 또 뭐가 있었냐? 이걸 바탕으로 일본도 갔어요. 뭘 가지고? 일본어 응원카드 가지고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때 어디 갔으면은 그 나가사키 알죠? 짬뽕 나가사키 후쿠오카 가서 이제 나눠주면서 일본어로 나눠주고 다녔는데, 그때도 애들이 막 처음에는 쭈삣쭈삣대다가 받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리가또 하면서 엄청 좋아하고 막 하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고, 그 외에는 또 어딜 갔었냐? 코로나 전에 다들 한 번씩 로망일 수 있는 시베리아도 갔다 왔어요. 횡단열차. 그때도 동일하게 뭘 갖고 왔다? 응원카드 갖고 왔다. 러시아어로 만들어가지고 갔더니, 그거 아십니까? 그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가 뭔지 아세요? 스바시바, 스바시바. 요 같은 말, 그런 것도 하시면서 좋아하시고, 느끼는 건 결국은 이거는 한국인들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적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좋아하시고 더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고. 결국은 사람은 이런 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사람을 살게 하더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말들 대놓고 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도 이런 말을 안 해봐서 서로가 안 들어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대놓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쪽지에 적어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힘내라,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심을 다 적어주면은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알다시피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 뭐 DM, 뭐 페메 이런 거 엄청 보냅니다. 익숙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 이런 건 너무 익숙하지만 몰라 많이 안 해봤어요? 편지를 잘 안 써봤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통해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선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DM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좀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은 때로는 문자만이 아니라 이런 카톡, 모바일만이 아니라 손수, 작은 문구지만 마음이 담긴 글귀를 통해서 마음을 전했을 때 그때 누군가는 사랑할 수 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저는 어쨌든 2012년도에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 기도했던 걸음 가운데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쿨처치를 해요. 그게 저의 원래 주된 삶이에요. 주된 사역이고 11년째. 근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SNS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 도움닫기 왜 하게 된지 아십니까? 내가 2013년도에 전라도 광주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스쿨처치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 기도 모임. 그때 말로 하면 되거든요. 이런 PPT.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막연하게 좀 영상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볼 때 또래 친구들이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걸 듣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느껴서 내가 말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영상을 받아서 편집해서 1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보여줬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기 나쁘지 않은 영상이에요. 근데 SNS에 올리면 보겠습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굳이 12분짜리 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리면서도 이게 퍼질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올렸냐? 그때는 왜 애들 태그 걸었냐? 내가 직접 못 주니까 그 다양한 친구들을 직접 못 주니까 태그 걸어서 너희 보라고 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SNS에. 근데 신기하게 그때 모르는 분들이 보면서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댓글들을 공유해 가시는 거예요. 나 그때 왜 놀랬으면 내가 그때 페이북 했던 사람인데 내가 페이스북을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싸이월드 아십니까? 싸이월드? 싸이월드 알아요? 몰라요? 원조 SNS 몰라요?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싸이월드. 페북에서도 좀 모티브 따왔다는 말하는 게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내 어떤 어릴 때 그나마 SNS의 처음 시작이니까 나는 패친 맺는 게 일촌 맺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아는 사람들만 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영상 올렸더니 모르는 분들이 보면서 공유해가지고 댓글 달아주는 거 보면 신기했어요. 뭐지? 왜 모르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지 하면서 이후에 계속 이제 만들고 올리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분들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팔로워도 늘게 되면서 하루는 한 동생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대전 사는 동생이었는데 하는 말이 제가 SNS에 올리는 페이스북 그때 패친도 한 1000명 됐을까? 뭐 엄청 많지 않았어요. 지금 꽉 찼지만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보니까 지금 올리시는 게시물들 영상, 뭐 사진, 컨텐츠가 괜찮다. 한번 따로 운영해보래요. 뭐 어떤 거로? 페이지로. 그때 할 이유가 없었어요. 팔로워가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 말을 하길래 그래 알겠어.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줘봐. 그 계정 이름을 했더니 걔가 지어준 게 뭐라고요? 도움닫기.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대부분 사역들은 내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처음 시작은 누군가의 아이디어 던진 거. 근데 나는 던진 것 가운데 재밌겠다. 의미 있겠다. 한번 해보자. 지르는 스타일인 거예요. 지르는데 쭉 하는 스타일인 건데 그러면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에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원래 집이 대전이었는데 서울로 올라갔는데 집이 서울이 아니고 또 좀 어려워서 집이 고시원에 1.2평짜리 집에서 5년 이상 창문이 없는 집에 사는 걸 듣고 마음이 짠해가지고 하게 됐던 쉐어하우스.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왼쪽 밑에 뭐라 써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야기를 이게 고민 상담을 듣는 건데 왜 하게 된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아는 애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근데 걔가 새해가 됐고 20살이 됐어요. 그럼 3월 달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2월 말에 실족이 된 거야. 뭐라고요? 2월 말에 사라진 겁니다. 아는 애가 막 20살 됐는데 가출이 아니었어요. 실종이에요. 그 신고했죠? 열심히 찾았어요. 화요일 날 발견됐어요. 뭐로? 시신으로. 뭐라고요? 사체로.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찾아야죠. 누굴 찾아야 돼요? 가해자를 찾아야 돼요. 가해자를. 열심히 찾았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걔도 내가 아는 아이였어요. 친구가 친구를 죽였던 사건이었어요. 죽였던.
배터리가 없어요. 거의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죽였던 사건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친구가 친구를 죽인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2월 말 사건이잖아요. 몇 달 전 12월 달에 여자애가 그 남자아이의 아이를 임신했던 상태였어요. 뭐라고요? 임신한 상태. 둘이 연애 중이었는데 애가 생겼던 거고, 이제 갓 20살 돼야 되는 아이가 생긴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몰랐던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당연히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짓하는 거야. 자꾸 다른 여자들 찝쩍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자애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개빡치지 않겠습니까? 이 나쁜 X 하면서 결국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 들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으로 말을 한 겁니다. 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애가 여자애를 CCTV가 없는 강가로 유인해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갈대밭에 버리고 모른 척 했어요. 지가 안 한 척. 그래서 지가 죽인 게 월요일날 죽인 거거든요. 근데 SNS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SNS에 오늘 혹시 본 사람 있냐고, 이 친구 연락 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쓰레기 짓을 했는데 이게 뉴스에 엄청 떴어요. 그때 당시에도 네이버 포털에 뜰 정도로. 근데 저도 이거를 뉴스로만 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디어로만 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나쁜 X, 이 미친 또라이, 막 알죠? 세상이 말세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욕하고 끝냈겠죠. 하지만 봐보세요. 이 애들이 내가 어떤 애들이라고요? 알던 애들이었다니까요. 몰랐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었는데 이상한 애들이 아닌데 이렇게 막장까지 갔을까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마음을 먹어도 어떤 타이밍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랬을 때 좀 토해낼 수 있는, 좀 이걸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다면은 이런 막장 드라마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후에 보이는 것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림이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익명상담, 그러니까 카카오 오픈 채팅방 알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쭉 이어왔어요. 그러면서 그해 3월부터 12월 9개월 될까 말까 시간 가운데 저한테 말 건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해 한 9개월 동안 550명. 근데 그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락들이 많이 왔어요. 물론 간단하게는 친구랑 싸웠어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공부가 어려워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레즈비언인데, 제가 뭐 게이인데 이런 연락도 오기도 하고, 어떤 애는 진짜 이런 성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 이런 이야기는 남일이었어요. 남일. 나랑은 무관한 일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궁금한 이야기 Y, 뭐 꼬꼬무 같은 데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였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남일이 아니라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인 거지, 생각보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뇌가 많다는 게 마음이 아팠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만 듣지 않고 한 10명 정도가 자원해 주고 있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도 한 1,300~400명씩 1년에 말을 걸 정도로 고민을 듣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과 활동들은 처음부터 계획된 사역이 아니에요. 난 P라니까요. 난 J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릴 때 추억에 학교 기도 모임이 없어진 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쭉 이어가다 보니까 한 친구의 아이디어 때문에 그 네일로라 말하면서 친구들 모집해서, 청년들 모집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만들어가는 여행을 지금 6년 이상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까웠던 한 청년의 어려움 때문에 쉐어하우스, 그 다음에 그 안타까운 그 한 아이의 죽음 때문에 하게 된 고민 상담, 그 외에도 도움닫기도 원래 계획이 없다가 한 아이가 아이디어를 줘서 하게 된, 전 모든 게 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지만 나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돼서 다 만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냥 온오프라인 나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나든 온라인으로 만나든 나한테는 모두가 만나는 만남인데, 이런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걸 느끼는지 아십니까? 진짜 마지막입니다. 곧 끝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 한 30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내가 안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은데 아무튼 내가 정리 좀 해보고, 혹시나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좀 몇 가지 듣고 마무리 해볼게요. 왜냐면 그냥 끝내면 좀 내가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질문 한두 개 좀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뭐냐? 내가 하면서 뭘 느끼냐? SNS 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SNS를 통해 영혼들의 필요를 본다. SNS를 한다는 거는 내가 나를 밝히고 할 때도 있지만 익명으로 할 때가 있죠. 익명으로. 내가 누군지 안 말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직접이든 내가 나 누군지 밝히면서 말하든 또는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물론 그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의 모든 니즈를 내가 맞출 수 없지만 이런 관심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다음 세대가 청소년 청년들이 또 수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과 생각 가운데 때로는 아우성, 때로는 하소연, 때로는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살아가는구나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원하시는가 고민하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도 만나고 있고요. 서울역 있는 노숙인분들 지금 1년 7개월째 만나고 있고요. 돌아온 주일도 갈 예정입니다. 한 청년들 15명 같이. 그리고 요즘에 또 누구 만난지 아십니까? 이거 아까 얘기 안 했지만 고려인들 알아요? 고려인? 고려인들 들어봤습니까? 조선족은 들어봤죠. 조선족. 고려인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800년 후반 끝날 때 이 나라가 망해가면서 우리 한민족 사람들이 조선에 살고 있던 분들이 북한도 만주 땅으로 이주를 해요. 도망을 쳤거나 살기 위해서 가요. 또는 독립운동하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지금 러시아 전에 그때 대빵이었던 그 누구야?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누구를? 우리 민족 사람들을.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기차 태워가지고 버려버려요. 그 추운 달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얼어 죽기도 했지만 살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힘겹게 그 추운 마이너스 몇십 도가 넘는 그 시기를 넘어서 살아남은 우리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뭐로 불린다? 따라해볼래요? 고려인. 고려인. 그분들이 고려인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여전히 거기 살기도 하지만 한국으로 오셔서 살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작년 10월달에 독일 갔는데 열심히 한인들 만나고 좀 참 이 땅은 사는 자체가 고민이구나, 고생이구나. 누구나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누가 볼 독일에 사는 게 잘 사는 거지만 힘겹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느끼는 그쯤에 연락이 온 겁니다. 누구한테? 한국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말 엄청 잘해. 한국말 엄청 잘하는 외국인이세요. 왜 뭐라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났대. 하신 얘기가 뭐 이렇게 좀 뭘 연결해주고 싶대. 그래서 제가 지금 독일이다. 다음 주에 한국 간다. 만나자. 만났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사람이 어디 사신지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에 살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고 있냐?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 만나러 갔는데 광주 많이 와보셨죠? 많이 와봤죠? 집이 전주니까 광주 많이 가봤다고 했더니 안 가본 데 데리고 가겠다. 안 가본 데. 어딘지 아십니까? 나 몰랐는데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고려인 마을이 있어요. 안산에도 있고 인천도 있지만 광주에 엄청 많이 살아요. 몇 명? 10,000명이 넘게 살아요. 누가? 고려인들이. 갔어요. 생긴 건 다 한국인들이야. 근데 말을 러시아 말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갔어요. 참 느낌이 묘했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 하시냐? 본인이 지금 10몇 년째 살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10,000명이 넘게 살면 다 있어요. 알죠? 병원 같은 거, 뭐 학원, 뭐 식당 다 있단 말이죠. 거기에 뭐도 있겠습니까? 학교도 있는 거야. 학교. 고려인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이분이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국어 선생님. 뭐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어떤 선생님? 한국 선생님이에요. 얼굴은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알려줘요. 누구한테? 고려인들에게. 그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지금 8년째인가 선생님하고 계세요. 근데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광주 애들만이 아니라 이 광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고려인들이 연결이 됐대요. 텔레그램 같은 걸로. 자기가 운영하는 방이 2,000명 가까이 있대요. 고려인들만. 그래서 한국말 알려주기로 하는데 그 애들 중에 다 믿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을 좋아한대. 알죠? 요즘에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한류가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알죠? 뭐 더글로리 딱 뜨면 모든 전 세계가 보고 조만간에 나올 DP가 딱 뜨면 다 보자 전 세계가 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너무 드라마와 한국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데 한국 현지 애들 만날 길이 없는 거야. 한국 현지 사람들을.
그래서 한 얘기가 제가 워낙 전국을 다니면서 애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괜찮으면은 그 애들과 소통하시면서 한국어 알려주시면서 딴 것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아십니까? 이분이 10몇 년 전에 그 나라에 살 때, 외국에 살 때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한 팀이 왔어요. 어디로? 단기 선교로. 이 우크라이나 쪽에. 근데 그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뭐지지? 그 순회 선교단이라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어요. 복음학교 그쪽에서 온 거예요.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그때 이 외국인이 한국어 통역을 하신 거야. 그때 그 관계를 새겼고 그때 왔던 젊은 여자분과 결혼했어요. 한국인이랑.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광주에 사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하냐? 내가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만났다고. 뭐라고요? 내가 한국말을 배움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그렇게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제안해 주셔가지고 작년부터 이번 1월부터 쭉 만나고 있고요. 우선 줌으로. 그리고 한 학기 잘 만났고 지금 방학 중에 또 다음 2학기를 준비하고 있고 또 다시 9월부터 또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도 줌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의 일상이에요. 결국은 SNS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영혼을 살리는 다양한 길들을 보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저는 여전히 SNS는 눈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둘러보게 만드는 너무 귀한 장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SNS를 게임만 하고 그냥 내만 즐기는 그런 도구로만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SNS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 시간 끝내면 내가 좀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습니까? 그냥 뭐든지 궁금한 거나 뭐든. 사실 한국인들이 이렇게 하면 잘 안 하긴 해요. 대부분은 하려면은 질문을 미리 받거나 해야지 그나마 편한데 그래도 이제 좀 시간 남았으니까 그죠? 한 벌써 27분은 남았습니다. 내가 엄청 빨리 끝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냥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말이나 꼭 나에 대한 질문 아니면 됩니다. 그냥 다른 질문들이어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편하게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세 명만 좀 한번 말해 줄래요? 딱 두세 명 받고 끝낼게요. 진짜 뻥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만나면 뭐 하냐고요? 이건 그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르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고민을 나누면 고민을 들어주는 거고 뭐 신앙적인 고민이면 그 신앙적인 고민을 듣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왜냐면 내가 만남이 다양하니까 야, 노숙인들 만나는데 뭐 청소년 사역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노숙인들 만나면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와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또 애들 만나면 애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이런 거지. 우리 친구들이 10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1인데 저 수능 어떻게 보죠?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3 친구는 이런 고민 하지만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뭐 하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항상 그 시기마다 고민이 있어서 그 애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애들의 어떤 필요, 그 애들의 어떤 고민에 따라서 듣는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단순히 어떤 답을 주는 목적은 별로 없고요. 항상 뭘 느낀지 아십니까?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전 순결이든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했던 말. 뭐 술도 마찬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거는 사람은 다 지 멋대로 산다.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다 지 멋대로 살고요. 다 지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넌 뭐 어떤 얘기 듣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말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은 내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좀 네가 한번 고민해보자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우선은 가능한 좀 들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처럼 듣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또 한번 한 두 분 정도만 고민이나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좀 해보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빨리 하면 빨리 끝낼게. 두 명 누가 희생하시겠습니까? 감사해요, 우리 친구. 예. 경비? 그죠? 그 교통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잘 안 들려. 뭐라 그랬어요? 예. 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원래 예전에는 어릴 때는 MBTI가 INFP였어요. 지금 바뀌었어, 2로. 엄청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작은 누군가의 그 알죠? 그게 뭐 조언이든 어떤 말 들으면은 왜 그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막 엄청 자책했거든요. 근데 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받는지 아십니까? 그 말 중에 맞는 건 내가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거 내가 시달리면 답이 없어. 내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튕겨져 돼요. 내가 죽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나한테 그렇게 심각한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툭 던진 말이야. 근데 나 혼자 힘들면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들을 건 듣지만 개소리면 개소리에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성 가운데 여전히 문제는 있죠. 항상 좋지만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어떤 얘기 했으면은 어떤 애가 있어요. 걔가 한 3년 내내 알던 애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20살 된 친구인데 맨날 고민이 많아서 내가 수십 번 들어줬어요. 수십 번. 그러다가 이번 20살 됐고 3월 초에 저한테 연락 왔어요. 힘들어요. 막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길래 맨날 들어주다가 처음으로 팩폭을 날렸어요. 처음으로. 있잖아. 힘든 거 맞아. 진짜 힘든 게 맞을 텐데 네가 새내기니까. 근데 있잖아. 너 이제 불과 학교 다닌 지 5일밖에 안 됐어. 너 5일밖에 안 됐어. 지금 힘들면 안 돼. 이거는 그냥 힘든 게 아니고 네 멘탈이 문제야. 이런 얘기 했더니 얘가 상처받다고 장문의 글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저 차단당했어요. 뭔지 알죠? 3년 만에 차단당했어요.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보는 거죠. 이게 내가 그게 심각한 말을 했나?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게 맞으면 내가 미안하다 말하겠는데 그냥 혼자 필요 이상으로 상상하다 힘든 애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워낙 별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예전에는 그 하나하나의 말들이 엄청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지금은 모든 말들을 다 받진 않고 내가 받을 거 받고 거절할 거 거절하고 이런 좀 약간 완급 조절할 수 있는 게 좀 생겼다는 생각 말하고 싶고, 또 뭐 교통비 물어봤나요? 교통비? 아까? 그죠? 교통비 물어봤죠? 아닌가? 교통비 아닌가요? 잘못 들었나요? 예. 네. 돈 어떻게 파냐고? 예, 맞아요. SNS 돈 돼요. 돈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돼요. 내가 통장 깔 수 없지만 돈 됩니다. 원래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 코로나 때 그렇게 살았어요. 코로나 때 누가 나 불러줘요. 나는 프리랜서인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평상시에 있는 많이 불러줬는데 코로나 때 안 불러줬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따지면은 안 불러주니까 캠프가 있는데 맨날 취소돼. 맨날 연기돼. 근데 어떻게 살아요? 고정 금액이 필요한데. 근데 감사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페북 갈 때는 광고가 별로 안 들어왔어요. 페북 갈 때는. 그러니까 출판사 이런 거 연락 오긴 했지만 그래서 광고가 들어오긴 하는구나 느낌만 알았어.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니까 그게 한 3, 40만 원 될까 말 거였어요. 한 달에. 근데 신기하게 인스타 키우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하면서 중요한 거는 월급 이상 들어온 적도 많아요. 몇 년 동안. 코로나 내내. 지금은 끊겼어요, 거의. 근데 어쨌든 그걸로 5년 살았어. 내 친구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 주식 샀어요. 그 돈 갖고. 몇배가 올랐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지금 망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중요한 게 아닌데 뭐다? SNS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잘 키우면 돈이 돼요. 나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알았어요. 자꾸 광고가 들어오길래 안 받았어. 싫다고 막 거절하다가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제발 받으라 그래. 나중에 받았는데 그건 이제 벌써 한 5년 전이니까 코로나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SNS가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잖아. 유튜브도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 중에 막 그 알죠? 수익 공개하는 사람 있잖아. 조회수. 유튜브 조회로 돈을 잘 못 벌어 다. 내가 아는 애도 청춘 열악 있거든요. 열악이들. 그 여자애도 아는 애예요. 걔도 유튜브 그 구독해가지고 사람들이 조회수 따라서 돈 버는 거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애들이 뭘로 돈 버는지 아십니까? 광고가 들어와요. 영상 외주. 그걸 거의 500, 1000씩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SNS 하는 분들이 자체로는 돈이 원래 유튜브는 조회로 돈 벌지만 나머지는 조회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광고가 들어와요. 협찬 또는 외주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하게 그게 이제 돈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살았어요. 감사하게. 근데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는 그게 살았다. 이제 하나만 질문 받아보세요. 하나만.
마지막 그 1인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마지막 그 1인. 빨리 끝내자, 얘들아. 한 명만, 제발. 없어요? 한 명만. 누구 없어요? 우리 머리 빈 친구 한번 말해보자. 머리 빈 친구. 중1. 궁금한 거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알았어요. 고생했어. 친구 어디서 와서 지역이 어디야? 대전이에요? 오케이. 다른 친구 혹 있습니까 혹시? 친구. 마지막입니다. 박수. 박수, 마지막 박수. 와, 우리 친구가 자꾸 안 되나? 말씀하세요. 안 돼. 예. 엄청 많아요. 왜냐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제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벌써 10년째 만난 애들이 있어요. 10년째. 그래서 초딩 때 만났던 애들이 벌써 21, 2살 되고,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애들이 벌써 26, 7 되고 목사 연수 받고 막 그래요. 그중에 어떤 애가 있냐? 아까 사실 말했지만 걔는요 해남 사는 친구였어요. 해남. 땅끝 해남. 내 얘기 안 했죠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땅끝 해남? 아이? 그 애가 땅끝 해남 사는 아이였는데 해남에 있는 깡패가 스카우트 할 정도 노은 애였어요. 남자애. 고1 때 이미 술, 담배 기본이었고 엄마 아빠도 포기했어.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뭐 믿는 집안인데, 근데 걔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 사실 고3 수능 끝나면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고2 때 교회에서 가는 필리핀 당일선교 따라갔다 왔어요. 필리핀. 갔거든요. 갔는데 왜 따라가겠습니까? 이 친구가? 선교가 목적일까? 그 아이가? 외국 나가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겠다고 그 소소한 꿈을 갖고 갔어요. 열심히 찍어오고. 근데 그때 필리핀 갔는데 쓰레기 마을 가서 봉사하고 막 이런 개고생하면서 애가 많이 느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2학기 때 학교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읽는 거야.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너 미쳤냐? 뭐 사이비 빠졌냐? 놀리니까 그때 처음 핍박 당해보고 교회 다니는 핍박을 당하는, 그 다음에 학교에 모임을 만들어요. 스쿨처치를. 그리고 그렇게 세워서 그 학교 말고도 다 생겼어. 해남에. 그러면서 걔가 그 해남에 그 기도 모임 불씨가 되면서 나중에 총신대 신학과 갔어요. 어디 가려요? 총신대 신학과. 지금 총신대원 갔어요. 근데 군목을 붙어가지고 이번에 안수 받았어요. 목사님 됐어요. 26인데. 이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애들이 많아요. 누가 볼 때 엄마 아빠가 포기하고 지도 포기했던 영혼들인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완전 멋있는 삶을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서. 왜냐면 마지막 얘기할게요. 뭐냐? 나 카톡에 친구 몇 명 있어요? 카톡에 친구 500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인스타가 19,000명인데 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카톡 친구 몇 명이에요? 모른다고 했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보래요. 보여줄게. 몇 명인지 읽어주세요. 9,398명. 몇 명이라고요? 9,398명. 이렇게 엄청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만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고 별일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걸 많이 배워가는 거야. 인간관계 항상 쉽지 않구나. 뭔지 알겠죠? 그렇게 많이 만나지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잘 지냈는데 항상 모두가 내 맘 같지 않아요. 항상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을 사라지게 해주고 기도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워낙 다양한 사람 만나니까 좋은 분들 많이 만나지만 관종, 뭐 또라이, 미친 엄청 많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지만 가능성은 나 있다고 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끝낼게요.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쉬세요. 고생했어요.